자, 여덟 번째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법령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 기준은 출제 빈도가 됩니다. 1단계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2단계, 3단계인데 최근에 이 경찰학 시험 범위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3단계까지 다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3단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기본적으로 1단계, 2단계가 가장 핵심 법령이라 하더라도 3단계에 대해서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이상 너무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다 내가 공부해야 될 법령이다라고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더하기 전에요. 이 대원칙이 있어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이 행동 강령을 보게 되면은 행동 강령은요. 자, 보고, 성인, 신고, 상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고가 나오면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무조건 소속기관장. 성인은 한 번 나와요. 소속 기관자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상담은 무조건 행동강령, 책임감과 상담을 하셔야 돼요. 자, 신고도 원칙은 소속 기관자에게 신고를 해야 되지만 딱 하나, 예외적으로 골프 여행이 있어요. 골프 여행은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한다. 알겠죠? 골프 여행만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이런 대원칙을 먼저 암기를 하고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틀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소속 기관장, 행동강령 책임관 바꾸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소개가 될 거고요. 자, 이 대원칙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조문에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조, 그리고 2조, 3조,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2조에서 간단하게 하나 좀 체크하고 넘어갈 것은 직무 관련자 하는 말이 나오고, 직무 관련 공무원, 유관단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직무 관련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공무원에 속한 업무와 내가 보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직무 관련자. 또 직무 관련 공무원은 내가 직무를 수행하잖아요. 나와 관련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유관단체는 뭡니까? 우리 경찰기관에서 민간 치안협력,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활동을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경찰 유관단체라고 한다. 이걸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직접적으로 받느냐요. 간접적으로 가면 틀리니까 요거 하나 정도 조심하시고 한번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2장 공정한 직무 수행.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조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여러 번 나왔는데, 자, 먼저 1항, 2항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3항, 4항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1항, 2항은 이미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급자가 현저하게 해치는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만약에 하였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는데 복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 행동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하야 한다. 이때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급자가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시를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든지
아니면 행동 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뭐예요? 상급자가 같은 지시가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면 그때는 즉시 뭡니까? 행동 강령 책임감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대로 기억하시면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1항은 상담할 수 있다. 2항은 상담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상담하여야 한다? 지시가 반복할 때. 아직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 그때는 즉시 뭡니까? 상담하여야 한다. 앞에 즉시, 반드시, 지없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하여야 한다가 맞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구분하세요. 자, 그리고 행동 강령 책임과 상담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상담을 요청받은 행동 강령 책임가는 이 말이에요. 자, 상담을 요청받으면 행동 강령 책임가는 뭡니까? 지시 내용을 확인하겠지요. 그리고 지시가 취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때 소속 기관장에게 뭐예요? 보고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행동강령 책임자는 어떻게 한다?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 구분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뭐다?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두 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어떻게 하느냐?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뭐예요? 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치하여야 한다. 조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1항, 2항은 상담할 수 있다. 상담하여야 한다. 3항은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항은 조치하여야 한다. 조치할 수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어떤 경우에 보고해야 되고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어떤 경우에 조치를 해야 되고 조치할 수 있는지 여기에 이제 앞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1항, 2항은 많이 나왔으니까요.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조 2에 보시면은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공무원이 경찰관서 내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해서 누구하고 누구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무조건 행동강령 책임관.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맞아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행동강령 책임관,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 책임관은 해당 지휘, 취소,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누구한테 보고하였다? 보고는 무조건 소속기관장이에요.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무조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상담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고 요청할 수 있다, 보고해야 한다. 이것도 여러분 꼭 정리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조입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공무원이 밑에 1호, 2호, 3호, 4호, 5호 또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6호, 7호, 8호, 9호, 10호입니다. 자, 10개죠? 10호니까. 공무원이 아래 10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뭐한다? 예,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원칙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예외적으로 골프, 여행만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이 밑에 1호부터 10호까지 해당되는 경우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소속기관장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호에서 10호 중에서 먼저 이걸 정리를 하세요. 친족 같으면 몇 천 이내입니까? 4촌 이내. 재직은 2년 이내.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식, 지분은 30% 이상. 자본금은 50% 이상. 자, 금전거래는 300만원 이상. 퇴직은 5년. 인허가는 2년.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친족은 뭐라고 그랬어요? 친족은 4촌 이내. 재직은 2년 이내. 주식 지분은 30% 이상. 자본금은 50% 이상. 금전거래는 300만 이상. 퇴직은 5년. 인허가는 2년. 그렇게 기억하란 말이에요. 아셨죠? 또 하나 더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1호하고 3호를 보시면은요. 3호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 자신이 3호도 공무원 자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호, 5호, 6호를 보면은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6호에도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뭡니까? 3호에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하면 틀리는 거예요. 1호에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와 관련된 자행기록 하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친족은 2년, 4촌 이내, 재직은 2년, 주식 지분은 30% 이상, 그리고 자본금은 50% 이상, 금전거래는 300만 원 이상, 퇴직은 5년, 인허가는 2년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이걸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시험에 정답을 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5조 3호 고위공직자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교재 하나 빠져가지고 제가 이 강좌 올릴 때 이 자료도 여러분들이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이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좀 간단한 겁니다. 뭐 붙이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뭐 1항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청장이 임용 또는 임용 개시 3년 전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이 만약에 있다면 그 직위에 임용된 날,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활동 내역을 누구한테 제출한다?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이죠? 임기 개시 3년 전, 그리고 임기 개시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이 세 군데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정리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족 채용 제한은 2022년 1월 달에 성기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읽어보셔도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사업무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도 포함해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7번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승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사망의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돼야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산하기관 지휘감독, 규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아시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특혜 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와도 옳은 질문으로 나오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안 되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셔도 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10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자, 여러분도 나중에 일정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정치인 또는 정당으로부터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바로 소속 기관자에게 보고하거나 아니면 행동강령 책임감과 상담을 하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죠? 예, 소속 기관장 대신에 직권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직권 상급자라고 하면 안 돼요. 보고는 무조건 소속 기관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담은 무조건 행동강령 책임관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조심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당이득 수수금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조 금품 등 받은 행위 제한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여부, 기부, 후원, 정력, 그 명목에 관계없이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얼마?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300만 원인지 200만 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사망해 보시면은 자, 밑에 1호부터 몇 호까지예요? 쭉 보시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7호까지 나와 있잖아요. 자, 1호부터 7호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1항, 2항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두 번째 보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이거는 별표 1 가액 범위 내의 금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은 3만 원까지 가능해요.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축의금, 조의금 대신에 하한이나 조한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선물은요.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 요거 포함한, 제가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제외한 일체 물품, 그 밖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까지 가능하고,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설 출석은, 설날 출석 같은 날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은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그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금액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적 거래가 있습니다. 자, 사적 거래. 정면은 사적 거래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된다. 시험에 포함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근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은 금지 금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도 금지 금품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이게 친족 범위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6번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금품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또 시험에 나왔잖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불특정인 다수지 특정인 다수라고 하면 틀려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항, 2항은 금지 금품에 해당되지만, 그죠?
사망에 있는 1호부터 8호까지는 뭐예요? 금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4장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번에 15조 보시면 예부 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가는 바로 밑에 있는 별표 2, 별표 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금 상한액은요, 직급 구분 없이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한액은 강의는 1시간당, 기고는 한 건당 상한액을 말하고, 만약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에는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1시간에 40만 원이라면 2시간은 80만 원이 아니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해도 6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걸 기억하시고요. 100분의 150이니까 60만 원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상한액은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이런 명목과 관계없이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 강의와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일체 사례금을 다 포함한다. 포함해서 40만 원, 최고 60만 원 초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식비 이런 걸 지급을 받지 못했어요.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주잖아요. 그거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입니다. 사례금을 받고 외부 강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그때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시면 돼요. 언제요? 외부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외부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신고를 할 때에 상세 명세라든가 사례금 총액 등을 기간 내에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뭡니까? 예,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우는 나중에 알 수 있잖아요. 예,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거는 일단은 제외하고 다 신고한 후에 알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안 날로부터 5일 안에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의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는 한 달에 몇 번 초과할 수 없다? 예, 3번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근데 이 3번을 초과해서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미리 소속 기관자에게 신고가 아니고 이거는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딱 한 번 나온다 그랬죠. 승인은 누구한테 받는다? 소속 기관자에게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과 사례금 신고입니다. 자, 봉투를 확인해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초과 사례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자에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 2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만약에 있다면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며칠 이내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할 초과 사례금 액수를 산정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합니다. 자,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고 소속기관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증명자료를 첨부해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자에게 청구를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조 같은 경우는요. 이건 아직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것도 간단하게 조문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자,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특수사업 관계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과 직접 뭐예요? 바로 1호, 2호, 3호 이런 행위를 직접 이런 행위를 뭐예요? 하는 경우는 소속 기관자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미리 신고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다만, 다만, 다만 예외가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직접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또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또 1호, 2호 거래 행위 이외에도 물품, 또 이때 물품은 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 용역,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다만, 이거는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구분하세요. 자, 그리고 또 2항에 보시면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좀비소,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였던 자거나 또 직무 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1항에 있는 아까 전에 1항에 3개 있었잖아요. 1항에 있는 행위를 만약에 하잖아요. 하면은 서면으로 뭐예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미리 신고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다만 거예요. 그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2년이 지난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제외가 된다? 친족인 경우. 그러니까 직무 관련자였던 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친족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외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우리 앞에 몇 가지 있어요. 다만, 그죠? 다만 세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뒤에는 2항, 3항에도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죠?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 없고, 그리고 친족인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래 행위를 하고 나서 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프와 사적 여행입니다. 원래 신고는 소속 기관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예외가 바로 골프, 사적, 여행 제한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라든가 사적 여행은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서 골프나 여행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사전에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사전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사후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신고는 소속 기관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골프 여행은 뭡니까?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조사 통지 제한이 되겠는데요. 경조사 통지 제한인데 원래 원칙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를 알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1호부터 4호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경조사를 알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직무 관련자가 직무 관련 공무원이 친족입니다. 그러면은 알려도 가능해요.
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소속기관,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라든가 친목단체 등 회원에게 알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 직무 관련자가 직무 관련 공무원이 같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또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이 바로 골프 동아리의 회원입니다. 동호회 회원입니다. 산악회 회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경조사를 알려도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칙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지만 밑에 1호부터 4호까지 요게 해당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 위반시 조치는요. 자, 만약에 누구든지 이 행동 강령이라는 규칙을 위반하잖아요. 위반하게 되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이나 그 다음에 행동강령 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걸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칙에서 자, 교육이 나옵니다. 자, 경찰청장, 소속기관장, 시도경찰청장, 서장 다 포함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이 행동 강령에 대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고요. 1년에 몇 번 이상이죠? 1년에 한 번 이상은 교육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